이번 시간에는 실전 모의고사 2형 풀이를 해볼게요. 길버 출판사의 신화공 교재로 쓸 거고요. 기본서 중에 엑셀 부문 실전 모의고사 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암호는 528페이지의 유의사항 안에 있고요. 4샵 3866입니다. 자, 엑셀이기 때문에 매크로 포함해서 파일 열어주셔야 돼요. 자, 1번 문제부터 문제를 좀 볼까요? 자, 문제 1번 기본 작업 15점이고 세 문제로 이루어져 있죠. 그중에 기본 작업 1번. 자, 항상 기능을 먼저 봐야 된댔어요. 자, 고급 필터. 고급 필터 하면 첫 번째 조건 먼저 쓴다. 조건 먼저 찾아볼까요, 우리? 자, A1에서 E24 영역에서 자, 영역은 이제 주어졌고요. 과목명이 회로로 끝나지 않고 그랬네요. 자, 성적이 90 이상인 데이터에 뭐뭐뭐뭐를 받아오래요. 조건은 G17번부터 18번에 쓰는데 and와 right란 함수를 줬어요. 자, 함수를 주면 일단 여러분들은 G17번에 조건 또는 조건 결과 조건 다른 말을 하나 써야겠죠. 필드명이 아닌 조건 제목, 제목 이런 거. 자, 그다음에 결과를 어떻게 하라고 하는지 또 찾아볼게요. 자, 결과는 성명, 과목명, 성적만 G20번부터 표시할 거라고요. 자, 이제 조건이 좀 됐나요? 자, 과목명이 회로로 끝나지 않고 그랬어요. 자, 끝난다는 것은 무슨 말이죠? 별표의 회로가 되는 거죠. 자, 조건부 서식이나 if, or라는 함수가 아니라면 별표 회로를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고급 필터에서 별표 회로 지금 이제 끝나지 않고니까 앞에가 이렇게 부등호가 붙겠죠.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경우는 언제냐? 상단의 제목으로 과목명을 쓸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수식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별표 회로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수식을 써야 되잖아요. and나 right를 써야 돼서 이 별표 회로를 쓰지 못하고 대신에 right를 쓰는 거죠. 자, 아니다라고 했었죠. 과목명이 회로로 끝나지 않고 그랬으니까 right를 했을 때 자, 뭐예요? 과목명에서 두 개를 꺼내요. 그러면 회로가 아니어야 돼. 쌍따옴표 회로 이렇게 쓰겠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성적이 90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너무나 좀 쉬운 조건 중에 하나가 나왔으니까 두 개를 한번 잘 연결해 볼게요. 결과셀까지 잘 기억해 주시고 문제 풀이합니다. 엑셀 파일 여시고요. 첫 번째 하실 일은 G17번 영역에 좀 이상하게 내려가네요. 우리 이렇게 생뚱맞게 쓴 적은 없는데 자, 이곳에 조건이라고 또는 조건 제목, 제목이라고 쓰고 등호 자, 뭐뭐이고 뭐뭐인 데이터라고 했으니까 and로 출발을 하죠. 두 개 조건을 연결합니다. 마법사 열겠습니다. 자, 이 마법사의 첫 번째는 과목명이 회로로 끝나지 않는데요. 그러면 write를 했을 때 문자가 회로가 아니에요 라고 써야 되는 거죠. 자, write 하고 올까요? 우리 자, 확대시켜 드릴게요. 자, 수식 입력줄의 write에 가서 텍스트를 찍을 때는 과목명의 첫 번째 데이터에서 오른쪽 write가 받는 거고 넘찰 개수 두 개를 뽑았을 때 end에 다시 가보면 회로가 아니에요 라고 해요. 근데 첫 번째 데이터는 회로니까 펄스가 나오는 거죠. 회로예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고 두 번째는 성적이 90점 이상이래요. 그럼 성적의 첫 번째 데이터가 90점 이상입니다. 자, 이 두 개의 조건을 먼저 쓴다. 확인. 그 다음에 결과셀을 표시해야 되잖아요. 자, 결과로는 성명, 과목명, 성적. 그러면 해당되는 제목을 복사해서 G20번에 붙여 넣는다. 그런 후에 걸러지지 않은 제시된 표에 커서를 놓거나 블럭을 잡고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에서 고급 다른 장소에 복사합니다. 목록 범위 반짝반짝 조건 범위 내가 쓴 조건 2개
자, 복사 위치, 복사해 놓은 제목 3개. 확인. 그랬을 때 데이터가 나오면 돼요. 자, 데이터 주는 범위가 이제 조금 일반적이지 않은 범위가 나왔어요. G17로. 자,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그대로 한다. 두 번째 문제 볼까요? 자, 두 번째 문제는 기능은 조건부 서식을 줬네요. 자, 범위가 나왔어요. A 2번에 E 24. 자, 범위가 나와도 우리는 조건부 서식을 지금 실전 모의고사는 조금 쉬운 형태로 조건이 지금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험 볼 때 조건부 서식에 어떤 함수가 나올지 모른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랑 학습하고 있는 분들은 뭐 먼저 하죠? 식 먼저 쓴다. 자, 그 식을 복사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자, 블럭 잡고 메뉴 열고 자, 이 복사한 식을 붙여 넣는다까지 컨트롤 V까지 이렇게 쓸까요? 복붙해야 되죠. 자, 이렇게 순서를 쭉 지켜서 하면 돼요. 그럼 이 식은 조건에 관한 식이잖아요. 자, 우리가 써야 되는 조건식 볼게요. 과목명이 전자회로이고 성적이 전체 성적의 평균보다 작다. 자, 두 개의 조건이 나왔기 때문에 AND가 하나 나왔고 자, 전체 성적의 평균이 없으니까 에버리지 나왔죠. 자, 다소 쉽더라도 저는 늘 했던 것처럼 조건 먼저 쓰고 갑니다. 자, 주위에서 봐야 되는 거 하나 있는데 찾았을까요? 선생님 이야기 안 하고 가시네요 라고 저한테 해야 돼요. 행전체인지 열전체인지 꼭 확인한다. 자, 지금 변형돼서 나오는 시험 문제에는 열전체도 다수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기출에 행전체가 많다고 지금 책에 행전체가 많다고 난 행전체 나오면 맞추고 열전체 나오면 버릴게요. 이러면 절대 안 돼요. 자, 행전체와 열전체의 차이는 행이라고 나오면 자, 열번호에 달러 해주고 열이라고 나오면 행번호에 달러 해준다. 숫자에 달러 해준다. 그 차이라 그랬죠. 자, 그럼 우리는 행전체라고 했으니까 열번호에 달러 한다. 자, 행은 풀어준다. 이렇게 보면 돼요. 자, 식 쓰고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서식은 여러분들이 보고 푸세요. 자, 엑셀 화면 열겠습니다. 자, 기본 작업 1번에서 할 거고 행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행의 첫 번째 행 옆에 식을 써볼게요. 두 개의 조건에 맞아요. 자, AND. 첫 번째 조건은 과목명이 전자회로예요. 그러면 과목명의 첫 번째 데이터가 전자회로예요 라고 쓸 거예요. 그런데 조건부 서식을 하고 있고 행이라고 했으므로 C2를 클릭했을 때는 문자 앞에 달러가 있게 한다. 자, 두 번째 조건. 성적이 성적의 평균보다 작아요. 그랬어요. 그러면 성적의 첫 번째 데이터가 작아요. 평균보다. 에버리지 열었어요. 자, 평균 먼저 하고 우리 달러 걸게요. 자, 평균에 커서 넣어서 성적 전체라 그랬죠? 전체를 잡아줘야죠. 자, AND 다시 와서 설명 이어가죠. 자, 조건부 서식이기 때문에 문자에 달러가 있어야 한대요. 자, 그 조건은 부등호를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것은 우리가 방금 했던 것처럼 문자에 달러를 건다. 자, 부등호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는 모두 다 달러를 건다. 자, 기억하시는 분들은 사실 셀을 클릭하자마자 막 달러를 F4를 누르면 들어가잖아요. 기억 못하신 분들은 방금 제가 설명한 것을 염두에 두고 자, 왼쪽에 있는 것은 위에서 아래쪽 방향으로만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 수 없게 문자에 달러 건다. 열번호에 달러 건다. 자, 에버리지는 전체에 달러를 걸어서 범위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값이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하나의 값으로만 비교하게 된다. 그래서 전체에 달러 거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이 다 써졌어요. 자, 조건부 서식에서는 식을 쓰고 뭐 한다 했죠? 복사를 한다. 자, 함수 인수는 취소로 나오고 그 다음에 범위를 잡는다.
그리고 메뉴 가야죠. 홈 메뉴, 조건부 서식, 세규칙. 자, 두 번째 지시사항 여러분들 교재 가지고 있으니까 보세요.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을 지정할 셀 결정합니다. 자, 아래쪽에 수식 쓸 란이 나오면 붙여넣기. 자, 첫 번째 지시사항 끝에 여러분들이 줘야 되는 서식이 나와요. 자, 서식 단추 눌러서 스타일은 굵은 기울임꼴, 글꼴 색은 표준색의 빨강. 넣어주고 확인. 자, 다시 확인. 데이터 맞는지 한번 볼까요? 전자회로이면서 성적이 전체 평균이 얼마인지는 모르겠네요. 혹시 궁금하시면 옆에다 이제 평균을 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적어도 전자회로가 아닌 것은 나오면 안 된다는 거. 그리고 뭐 50, 40 이런 데이터는 나오면 안 되겠죠. 일단 기본적으로. 평균 데이터가 좀 높아요. 지금 값이. 최저 점수가 70점 정도로 보이는데 지금 74가 나왔어요. 데이터가. 평균 한번 볼까요? 조금 찝찝하네요. 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한쪽의 평균을 이렇게 함수로 계산을 해보면 되죠.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를 하거나 뭐 이러면 89.6인데 그럼 74는 안 나와야 되는데요. 아니지. 쌤 잘못 이야기했죠? 작다 그랬으니까 89.6 밑으로만 나오면 되죠. 자, 맞게 나왔어요. 우리가 계산한 데이터는 지우시면 돼요. 자, 다음 문제 해볼게요. 3번.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과 같이 페이지 레이아웃. 오케이. 자, 페이지 레이아웃은 메뉴가 페이지 레이아웃이다. 자, 이 안에서 여러분들 해야 되는 메뉴의 탭을 찾으면 돼요. 자, 탭 중에 기존 영역에서 G1에 J8을 인쇄 영역으로 추가한대요. 자, 인쇄 영역을 잡는 것은 시트 탭이에요. 저처럼 알지 못해도 일단 찾아갈 수 있으면 되죠. 자, 인쇄될 내용이 페이지 가로 가운데 자, 어떻게 해요? 맞춤을 할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두 번째 메뉴. 자, 메인 페이지 하단 그랬어요. 자, 하단은 뭐죠? 바닥글이죠? 자, 바닥글의 오른쪽 구역에 페이지 번호 설정하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세 가지 하면 되네요. 인쇄 영역, 맞춤, 머리글 바닥글. 자, 맞춤은 어디 있죠? 여백 탭에 있고, 바닥글은 바닥글 탭에 있습니다. 자, 세 가지 풀어보도록 하죠. 기본 작업 2번 시트를 열어주시고요. 자, 메뉴는 페이지 레이아웃 메뉴에 페이지 설정에서 자, 이렇게 오른쪽에 쑥 들어가 있는 누름 단추를 꾹 눌러요. 자, 문제지의 순서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시트 탭에 인쇄 영역을 추가할 거잖아요. 그러면 저처럼 커서를 넣은 다음에 컨트롤을 눌러서 G1에서 J17번, J8번 이렇게 블럭을 잡아주시거나 자, 아니면 지금 제 거 하나가 없어졌어요. 블럭을 잡아진 상태에서 취소하고 다시 해볼까요? 쉼표를 누르고 다음 범위를 잡아주면 돼요. 되셨나요? 자, 반복할 행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자, 그 다음 나왔던 게 페이지 가운데죠. 여백 탭에서 자, 가운데를 가로 가운데 하랬어요. 그럼 가로만 클릭. 갑자기 말이 꼬였어요. 가로만 클릭. 자, 이제 바닥글 하러 가야죠. 머리글 바닥글에서 바닥글 그랬어요. 바닥글 편집. 오른쪽 구역에 오른쪽 구역에. 자, 페이지 번호가 아래처럼 나오는데 2페이지 중 1페이지예요. 그러면 페이지 번호 2개 중에 자, 전체 페이지 수가 나오는 세 번째 아이콘을 먼저 누르고 두 번째 아이콘을 나중에 누른다. 그래서 세 번째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여기에 써야죠. 페이지 중 띄어쓰기까지 하고 다시 앞쪽에 페이지 번호를 누르고 페이지라고 마저 써준다. 확인을 해서 자, 미리 보기 화면을 보셔야 돼요. 미리 보기 화면에 1페이지 중 1페이지에 띄어쓰기까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지시사항 있는 거 다 했나요? 자, 인쇄 미리 보기 가서 한번 볼까요? 인쇄 미리 보기 가시면 자, 이곳에 2페이지 중 1페이지라고 해서 일단 저는 첫 번째 페이지 하나만 나오네요. 자, 두 번째 페이지에 그 다음 게 나오면서 2페이지 중 2페이지 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한 페이지만 인쇄되라고 한 것은 없기 때문에 지금 두 개의 페이지로 나오는 게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엑셀로 돌아오세요. 자, 저는 문제 순서대로 2번을 풀어요. 이제 저를 끊어서 보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세요. 2번 빼고 나머지를 다 푼 다음에 2번으로 넘어온다. 사람의 본능으로 여러분들 내재되어 있는 감정 중에 다 풀지 않으면 넘어가지 못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함이니까 시간 안배를 위해서 나는 3번, 4번을 먼저 풀고 2번을 온다라고 생각해 주세요. 자, 저는 2번 먼저 풀겠습니다. 계산 작업 5문제고요. 첫 번째 계산 작업, 표 2를 가지고 B10번부터 B24번에 계산을 하는데 그럼 벌써 채우기 한다는 이야기죠. 영역이 기니까. 자, 변경 고객 번호를 쓸 거예요. 자, 이 고객 번호는 고객 번호 뒤에 세 글자 벌써 라이트가 생각이 나겠죠? 오른쪽에서 꺼내겠네. 그리고 I17보다 작거나 같으면 그럼 뭔지 몰라도 어쨌든 작거나 같으면 들어갔어요. 뭐 I17이 여기 써지면 되겠죠? 자, 면 들어가면 대부분 뭐 나오죠? if, 뭐뭐이면 이렇게. 이 조건에 맞으면 C로, C를 A로 이렇게. C를 A로 바꿔요. C를 그냥 주는 게 아니네. C를 A로 바꿔요. 좀 복잡해졌어요. 자, 그렇지 않으면 C를 B로 바꿔서 표시하래요. 자, 일단은 저는 if를 먼저 풀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큰 조건에 맞으면 바꾸기를 할 거잖아요. 자, 그럼 바꿔주는 함수는 아래쪽에 제시된 것 중에 일단 if는 썼고 라이트도 우리가 어디다 쓰는지 알겠고 자, value와 substitute 중에 바꾸기 함수가 있어요. substitute가 바꾸기 함수죠. 치환 함수예요. 자, value는 access까지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이면 아, 값이구나. 값이라는 저 함수를 쓴다고? 막 이렇게 값을 쓴다고? 이렇게 나와야 되죠. 자, 여기 지금 아까 제가 I17이라고 했던 것도 잘 보니까 117인데 숫자 117보다 작거나 같으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자, 저 value를 왜 써야 되는지, 어디다 써야 되는지 한번 보고 가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value는 값만 꺼내주는 함수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여기에서 왜 줬을까? 사실 크게 필요는 없어요. 저랑 엑셀 열고 한번 해봐요. 자, 엑셀 엽시다. 계산 작업 여시고 변경 고객 번호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 옆에 한번 식을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써야 되는 식을 한 개씩 한번 잘라 볼까요? if만 바꿔볼게요. if 열어보세요. 저는 K10번에 커서 놨고 if를 들어갈게요. 자, 마법사 여시고요. 자, 조건이 있잖아요. 조건이 고객 번호의 뒤에 세 글자가 117보다 뭐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그럼 right를 가면 되죠. 혹시 여기 못 따라오고 계신가요? 따라왔으면 좋겠는데 취소해 볼까요? 우리 지금 저랑 계속 수업을 하신 분들도 결석하신 분들이 많아서 좀 걱정이 되네요. K10번에 등호 라이트만 쓸게요. 자, 라이트 마법사 열어보세요. 자, 라이트는 내가 선택해준 텍스트의 오른쪽에서 개수를 꺼내는데 3개죠. 이 정도는 확대 안 해드려도 되죠. 그럼 확인을 하면 지금처럼 데이터가 나와요. 111이래요. 우리 채우기 뭐 몇 개만 해볼까요? 그냥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해야 되는 게 지금 3개를 꺼낸 값이 117보다 작아요. 쌤 I17인 줄 알았는데. 자, 이것이 117보다 작아요. 뭐 작거나 같아요. 이렇게 줄 거래요. 같아요도 넣었어요. 순식간에. 자, 그럼 얘는 117보다 작잖아요. 111이니까 엔터를 치면 펄스가 나와요. 채우기를 하면 지금 전부 다 true인데 다 펄스가 나와. 이게 무슨 일이야?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자, 레프트, 라이트. 지금 우리가 쓴 건 라이트고, 레프트나 라이트, 미드. 이 세 마리의 문자열 추출 함수는 자, 얘들을 지나오면 결과로 문자가 된다 그랬어요. 자, 문자가 된다는 걸 보여주는 것은 맞춤이 왼쪽이죠, 지금. 아무것도 안 했는데. 자, 이거는 문자일 확률이 높아요. 문자예요. 자, 그럼 내가 비교를 할 때 어떻게 해줘야 되냐? 비교를 할 때도 문자라고 하면서 비교를 해야 돼요. 자, 첫 번째 펄스를 더블 클릭해서 자, 이곳에 117을 문자 117보다 작거나 같아요라고 해볼까요? 그리고 엔터를 하고 채우기를 하면 true가 나와요. 자, 지금처럼 풀어도 문제는 풀려요. 자, 그러나 우리는 value를 써야 돼. 꼭 써야 돼. 그럼 value를 쓰려면 쓸 곳은 어디냐? 자, true를 지우고 이곳에 value를 이제 써볼게요. 자, value는 함수 설명 보이시나요? 텍스트를 숫자로 바꿔준대요. 그러면 111, 방금 지금 문자로 나온 애를 뭐하래? 숫자로 이렇게 바꾸래. 117, 112, 114 모두 다 바꾸고 그 옆에는 이제 문자 기호 없이 117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쓰면 true가 나오겠다는 거죠. 자, 채우기 안 해도 되죠. 그럼 value를 어디다 써야 되는지 아시겠어요? 문자를 숫자로 바꾸는 곳에 쓴다. 설명이 많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그냥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요. 조건에 맞으면 문자를 바꿀 것이다. if. 자, 조건이 뭐냐면 방금 한 것처럼 자, 어떤 숫자에서 오른쪽에서 3개를 꺼냈을 때 그 값이 117보다 작다. 그런데 오른쪽에서 3개를 꺼내면 문자가 되기 때문에 걔를 숫자로 바꿔낼 것이다. 자, value를 써야 되고요. value를 한 값이 숫자 117보다 작거나 같아요 라고 씁니다. 마법사까지 같이 보여드릴게요. 자, 어떤 value니 value에 갈게요. if 안 끝났습니다. write를 한 값을 value로 숫자로 바꿀게요. 다시 write 갈게요. write에서 고객 번호의 첫 번째 셀에 오른쪽에서 3개를 꺼내면 오른쪽 아래 보세요. 문자 111인데 value에 가면 숫자 111이 되고 if에 가면 117과 비교해서 true가 됐대요. 자, 그러면 뭐로 바꾼대? 자, 바꾸는 함수는 concatenate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고 천천히 써줄까요? 아, 서브스티튜트지. 미안해요. 선생님 왜 그러니? 서브스티튜트 맞는지 모르겠다. 자, 썼으면 세 번째 인수 놔두고 그냥 서브스티튜트를 가세요. 정의가 안 됐대. 또 어디 스페링이 틀렸어요. SUVST ITU TE 자, 바꿨어요? 자, 여기에 가서 이제 서브스티튜트를 해보자고요. 텍스트 아래쪽에 찾기 바꾸기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래요. 자, 어떤 텍스트를 바꾸게 할까요? 고객 번호를. 자, 고객 번호 안에 올드 텍스트래요. 자, 아래 설명 보면 올드 텍스트는 찾아서 뉴 텍스트로 바꿀 텍스트래요. 자, 우린 처음에 C를 A로 바꿀 거거든. 그럼 올드 텍스트는 뭐가 되죠? C. 대문자 C. 자, C를 A로 바꿔요. A. 자, 인스턴트 넘버는 C가 여러 개 있으면 몇 번째 올드 텍스트를 할까요? 라고 묻는 곳이에요. 그런데 안 써도 지금 오른쪽 아래 답이 나오죠. A1. 그러면 생략 가능하다 보시면 돼요. 찝찝해요. 1 쓰세요. 첫 번째 있는 것을 올드 텍스트를 바꿀게요. 라고 써도 돼요. 저는 지울게요. 자, 제가 value if 펄스를 안 쓰고 왔죠? 자, if를 가서 서브스티튜트를 복사를 하고 자, 세 번째에 붙여 넣어요. 자, 이게 아니면 C를 B로 바꾼대요. B로. 이렇게. A를 뭐 B로 우리가 바꿔주기만 하면 끝나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하면 함수를 다 썼습니다. 선생님 함수도 틀리고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다 풀었어요. 확인. 그리고 채우기 할까요? 오른쪽 아래 얇은 십자가 만들고 채우기.
자, 제대로 나왔는지 봅시다. 117보다 작으면 A여야 하고 아래로 쭉쭉 내려서 117보다 크기 시작하면 B로 바뀌면 돼요. 잘하셨습니다. 우리 세 번째 문제 할게요. 두 번째네. 오늘 선생님 컨디션이 별론가? 제가 2형까지 지금 올려드린다고 약속을 해서 기쁜가 봐요. 자, 표 1에서 지역별 변경 고객 번호 앞에 한 자리 뭐 이런 말 나오면 레프트 주겠구나. 실적 포인트의 합계 썸. 자, 썸의 범위는 실적 범위이다. 자, B4에서 C6에 계산하는데 표 2를 참조해요. 자, 썸과 레프트를 사용한 배열 수식이라고 했어요. 자, 그럼 우리는 if가 없는 배열 수식이다. 자, if가 없는 배열 수식은 조건. 자, 조건을 곱하기 또는 더하기로 연결한 다음에 마지막에 계산 범위도 곱한다. 이게 원칙이죠? 자, 그럼 우리 조건이 몇 개인지는 표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표 1도 보고 표 2도 봅시다. 자, 표 1을 보니까 채우기를 지금 대각선으로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럼 대각선으로 채운다? 첫 행, 왼쪽 열 일단 눈에 들어와야 돼요. 제가 표시해드리고 있는 곳을 클릭을 하게 되면 F4 키를 몇 번씩 누른다? 글자 수만큼 누른다. 첫 행과 왼쪽 열 두 번 누르고 자, 세 번 누른다. 자, 나랑 떨어져 있는 표 2를 누를 때는 F4 키를 한 번 누른다. 절대 참조를 한다. 근데 머릿속에 나 대각선 채우는구나. 일단 요거 하나 갱산이 돼야 되고요. 두 번째 볼까요? 자, 조건은 뭔지? 지역 뭐 변경 고객 번호 그랬는데 지역은 아래 지역이 있네요. 그래서 지역하고 지역을 비교를 그냥 하면 돼요. 그런데 실적 포인트 A, B가 지금 없어요. 자, 이 실적 포인트 A, B는 참고하라고 했었죠. 자, 변경 고객 번호에 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계산했던 것을 다시 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심하시고 그냥 이렇게 문제 푸는 데만 집중해 주세요. 변경 고객 번호에서 꺼내서 풀 거라는 거죠. 분홍색은 분홍색끼리 맞춰낼 거고 자, 계산 범위 하나 나올 거예요. 계산 범위는 실적 포인트의 합계라고 했으니까 제가 하늘색 표시해 드리는 곳이 계산 범위네요. 자, 이대로 놓고 한번 풀어볼까요? 첫 번째 계산해야 되는 B4번에 커서 놓고요. 등호. 자, 우린 최종 썸을 볼 겁니다. 썸. 배열 수식은 모든 조건을 묻고 계산 범위 묶는다 그랬어요. 우린 조건이 두 개예요. 그래서 조건 두 개 묶고 곱하기 계산 범위는 실적 포인트죠. 실적 포인트 전체를 잡는데 떨어져 있으니까 F4를 한다. 보이시나요? 좀 지저분해요. 자, 첫 번째 조건 괄호에 넣어서 커서 넣어서 자, 축소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뭘 쓸까요? 왼쪽에 있는 뭐 지역을 먼저 쓸까요? 그냥 지역이 이제 변수가 없으니까. 자, 하단에 있는 지역 전체 중에서 같은 것을 찾아요. 자, A 4번에 있는 것이랑 자, A4를 클릭했을 때는 왼쪽 열을 한다. 그래서 F4를 3번 총총총 눌러준다. 첫 번째 제가 빨간색 괄호 안에 이렇게 데이터를 넣었어요. 자, 두 번째 빨간색 괄호 안에 데이터 넣을게요. 그런데 여기는 실적 번호가 그냥 나오지 않아. 왼쪽에서부터 하나를 꺼낸 값이 같아요. 자, 누구랑? B3번이랑. 그런데 얘는 첫 행이다. 자, F4를 총총 눌러주고. 레프트 하러 가야죠. 자, 레프트 하러 가고 화면은 축소 좀 하겠습니다. 자, 텍스트는 변경 고객 번호 전체 중에서 왼쪽에서부터 한 개를 꺼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쓰면 되나요? 식이 완성이 됐습니다. 수식 결과 첫 번째가 5,000원이 나오네요. 어때요? 이제 배열 함수가 좀 쉬워요? 지금 난이도는 그닥 높지 않아요. 이 정도 배열을 못 푼다.
정말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자, 배열 함수기 때문에 맞힐 때는 어떻게 맞춰야 되죠? 컨트롤, 시프트, 엔터이다. 그래서 오른쪽 아래에서 얇은 십자가 만들고 채운 다음에 반대쪽 방향으로 간다. 자, 반대를 가고 아래로 내려와도 됩니다. 방향에 순서는 없어요. 2번 문제 다 하셨습니다. 이제 진짜 3번 하러 갈까요? 자, 3번. 3번은 사용자 정의 함수네. 자, 사용자 정의가 나오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박스를 쓴다. 자, 박스 안에 써야 되는 내용만 보고 바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스 안에서는 비고는 실적 포인트가 4,000 이상이고 그랬으니까 AND 쓰겠고요. 여기서 실적 포인트는 아래쪽에 실적 포인트가 있으니까 쓸 수 있는 단어예요. 거래 빈도가 20 이상이면 그런데 거래 빈도 역시 아래쪽에 있어요. 자, 면자 나오면 우리 뭐 쓸까요? if 쓰겠죠. 고에 AND 쓸 거고 프로시저니까 중간에 넣을 겁니다. 골드 고객이고 실적 포인트가 또 나왔어요. 거래 빈도가 자, 이 말에 생략이 되었지만 뭐가 있다? 골드 고객이 아니었을 때 else. 다시 물어봐요. if 들어가겠다는 거죠. 자, 두 가지 조건에 뭐가 맞으면 우수 고객이고 자, 그렇지 않을 경우. 자, 둘 다 아닐 때 else. 아니면 공백 줄게요. 자, if else 주는 구문이네요. 써볼까요? 자신 있게 썼으면 좋겠어요. 자, 엑셀 열고 사용자 정의 함수를 보면 개발 도구의 비주얼 베이직 가서 삽입의 모듈 열고 박스는 쓰고 본다. 일단 쓰고 봐야지. 그 다음 못 쓰더라도 쉽게 나오면 쓰고. 자, 첫 번째 이제 흐름을 보면 if문이었다. 이건 파악이 됐죠? if문으로 실적 포인트가 4,000이죠? 자, 이것보다 이상이 있고 거래 빈도가 20 이상이에요. 그러면 자, FN 비고는 자, 그냥 맨 땅에 골드 뭐 이런 거 올 수 없어요. 항상 앞에 주어에 해당되는 뭔가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은 함수를 만들고 있으니까 함수 이름을 시작한 곳에 골드 고객을 줘요. 자, 아니었을 때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실적 포인트가 3,000 이상이고 거래 빈도가 10 이상이면 FN 비고는 우수 고객이다. 그것도 아니면 FN 비고는 공백입니다. if는 끝낼게요. 라고 써주면 된다고요. 자, 저는 들여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그거 유의하시고 답하고 이제 비교해 주세요. 들여쓰기는 채점과는 상관이 없어요. 자, 다 썼으면 오타 없이 아주 잘 썼다고 생각이 되면 닫고 자, 비고를 해야 되는 곳에 커서 놓고 FN 비고를 열어준다. 그리고 실적 포인트란에 첫 번째 실적 포인트, 거래 빈도의 첫 번째 거래 빈도. 채우기 할 때 둘 다 따라서 내려가야 되는 범위이기 때문에 그대로 확인. 그리고 채우기를 한다. 공백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마세요. 너무 잘 풀리는 거 아니에요? 저 실적 모의고사가 기출문제보다 어려워요 라고 생각을 하고 열심히 풀고 있는데 기출문제에는 함수보다 쉽다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제 4번. 표 3에서 총급여를 할 거예요, 여러분. 총급여를 표시할 거예요. 자, 어디에서 표 4를 참조해서 할 거고요. 지금 범위 보니까 어쨌든 채우기는 합니다. 자, 근무 연수가 뭐뭐 이상이고 나왔어요. 5년 이상이고 경력 점수가 3 이상인 사원에게만 상여금을 적용하래요. 갑자기 상여금? 자,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총급여를 계산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걸 따라가는 거예요. 총급여는
기본급 더하기 상여금인데 지금 위쪽에서 갑자기 상여금을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이 상여금은 누구에게만 준대? 누구누구에게만. 그러면 if를 써서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겠다는 거네. 그죠? 그럼 if에 써서 조건에 맞으면 상여금을 줄 거고 아니면 안 주겠다는 거니까 뭐 해줘야 돼요? 0. 자, 왜? if 앞에 더하기거든. 더하기에 0을 하면 안 준 것과 같다. 자, 그럼 기본급이라고 하는 것은 자, 아래쪽에 뭐라고 나왔나요? 총 점수는 또 해서 뭐가 나왔어요? 자, 아무래도 기본급이 좀 수상합니다. 어떻게 됐는지 저도 모르겠지만 총 점수는 뭐뭐뭐뭐고 상여금은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률이래요. 자, 식을 만들 때는 제가 지금 별을 치고 있는데 두 번째 지시사항에 총급여에 집중해서 만드시면 돼요. 그러니까 큰 식을 다 쓰고 가시든 상여금을 나중에 하든 그건 상관이 없지만 일단 두 번째 지시사항에 맞추어서 쓰시면 되고 자 이때 필요한 함수를 나열하고 있죠. 함수는 보고 가야죠. if, and, or, hlookup, vlookup 중 알맞은 함수를 쓰래요. 자 그럼 눈치로 지금 조건이 고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럼 5는 탈락인 거예요. 권한을 쓸 만한 곳이 지금 없어요. 자, H룩업, V룩업은 표사를 봐야 되겠죠. 어떻게 생겼는지. 자, 풀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엑셀 열어주세요. 우리가 계산해야 되는 총급여는 눈으로 보는 순간 채우기를 할 것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기본급 더하기 뭐를 하랬는데 이제 표를 보니까 기본급이 있어요, 이렇게. 그럼 기본급을 계산할 때는 뭐 별도의 식이 지금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져다 쓰면 되는데 상여금률을 계산을 할 때는 자, 총점수를 알아야만 계산을 할 수 있는데요. 자, 왼쪽에 총점수에 따라서 상여금이 달라져요. 이 총점수가 내 표에 있냐 이거지. 없잖아요. 그래서 총점수에 대해서 말을 했구나. 자, 표사에서 상여금률을 가지고 올 때는 그럼 뭐 해야 돼요? V루거. 왜? 아직도 왜라고 묻고 있으면 안 되는데 총점수 1번 열에 따라서 자, 2번 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V루거 하셔야 돼요. 자, 반드시 1번 열에서 총점수를 비교하고 찾고 해서 2열에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올 것이다. 자, 1번 열의 데이터 의미를 좀 보고 가죠. 자, 1번 열의 데이터 의미는 70.2면 0%, 80.2면 10%인가? 70부터 79까지는 0%, 80부터 89까지는 10%를 의미하는 것일까? 이거겠죠? 범위겠죠? 자, 이렇게 구간을 나타내는 표는 V룩업의 네 번째 인수가 0이다. 맞아요? 그래서 끄덕끄덕 하면 안 돼. 생략한다.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우리는 두 번째 지시사항에 있는 시계에 포인트를 준다. 등호. 기본급은 있으니 그냥 쓰고 더하기. 자, 상여금을 줘야 되는데 상여금은 잘라서 준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것이다. if를 열어야 되는 거죠. 그럼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냐? 두 개의 조건에 맞아야 된다. 첫 번째 인수에 and를 추가. 첫 번째 조건을 가볼게요. and에 갔고요. 이제 아래서도 잘 보여서 확대 없이 그냥 보고 있어요. 근무 연수가 5년 이상이고 그랬어요. 그럼 근무 연수의 첫 번째 셀이 크거나 같아요. 5. 로지컬 2. 경력 점수가 3 이상. 그럼 두 번째 경력 점수가 크거나 같아요. 3. 첫 번째 셀만 클릭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다 true가 되면 if 가야죠. 자, if로 클릭하세요. 수식 입력줄에 if로 클릭이 빨리빨리 와야 돼요. 한국 사람의 고질병 빨리빨리. 자, value if true가 나왔죠. 자, 그러면 vlookup을 하고 자, 아니면
0을 준다 그랬어요. 0은 그냥 쓰면 되니까 이럴 때 먼저 쓰고 가요. 그래 여러분들 눈으로 빨리빨리 보죠. 자, value if true는 그러면 vlookup을 한다고. vlookup만 하면 되니? 상여금은 기본급 곱하기 상여금률인데 기본급 곱하기 vlookup인데 선생님 오늘 좀 이상해요. 선생님 원래 잘 틀리잖아. 자, vlookup 갑니다. vlookup 가면 뭐가 중심이 된다? 자, 오른쪽에 있는 표사가 중심이 된다. 그럼 표사에 첫 번째에 있는 총점수가 내 인수 중에 첫 번째에 들어가야 된다. 단 내 데이터로. 그럼 총점수는 뭐라고 했냐면 내 데이터 중에 필기점수 더하기 근무 연수 더하기 경력점수가 총점수이다. 자, 이 데이터를 테이블 어레이 오른쪽 표사의 1번 열에서 찾고 고정시킵니다. 자, 방금 블럭 잡은 표에 상여금률을 가지고 올 거니까 두 번째 열에서 가지고 오고. 랭지 룩업 어떻게 해요? 총점수 1번 열에 있는 게 범위이기 때문에 나는 생략한다. 그럼 이제 식을 다 쓰셨어요. 아까 0을 쓰고 오셨잖아요. 자, if에 한번 가볼까요? 자, if에 갔더니 true가 나왔고 그래서 42만 원이 나오고 0이 나오고 수식 결과로 2, 어쩌고저쩌고가 나왔대. 자, 확인을 하면 데이터가 들어가겠죠? 자, 채우기를 하면 잘 맞겠죠? 자, 이 중에 내가 맞게 했는지를 보려면 일단 총점수가 좀 계산이 돼야 되는 거죠. 자, 아까 우리가 뭐 근무 연수가 5년 뭐 경력 점수가 얼마 이상이었으니까 지금 75점이 있는 이 데이터는 상여금 계산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급 120만 원만 가지고 와야 되는 거지. 120만 원만 가지고 왔죠? 잘 하셨어요. 자, 드디어 5번 문제 봅시다. 자, 5번 문제는 표 3에 그러네요. A 39번 셀에 체육이 없습니다. 등급이 고급반이거나 경력 점수가 5인 사원에 그랬어요. 이게 조건이잖아요. 두 개. 조건 두 개. 만약에 if를 풀면 5를 할 것이고 이제 그 다음 봐봐야 알겠죠? 자, 근무 연수의 계산 범위예요. 평균을 그랬죠. 에버리지네.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함수는 에버리지가 들어있는 에버리지 ifs도 풀 수 있고 d에버리지도 풀 수 있고 뭐 if를 해서도 잘하면 풀 수 있을까? 그렇게 시험 문제 나오진 않지만 자 어떤 게 될지는 함수를 봐야 되겠죠? 자 아래 함수에 봤더니 d 세 개를 줬어요. 그럼 그 중에 당연히 d에버리지를 골라야지. 우린 평균을 할 거니까. 자, 그러면 D를 선택하면서 또 머릿속에 아, 얘도 고급 필터처럼 자, 고급 필터처럼 조건을 쓴다. 그런데 지금 조건을 보니까 어디다 식으로 쓰라는 말은 없어. and를 주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식으로 쓸 건 아니에요. 그러면 조건은 제목과 조건에 해당되는 인수들을 분리해서 나열을 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볼까요? 조건은 입력하랬어요. 자, 이거를 먼저 하실 거예요. 1번. 자, 두 번째, 평균은 반올림 하래, 반올림. 자, 아래 또 세 개의 함수를 주죠. 라운드 친구들 세 개. 중에 뭐 골라야 되지? 라운드. 반올림, 라운드 업, 올림. 자, 라운드 다운, 버림. 그럼 우리는 라운드지. 자, 정수까지 표시하래요. 정수는 기본 자릿수 0을 가져간다. 선생님 말이 많아. 그치? 우리 학생들 잘하는데. 자, 디에버리지나 라운드를 쓰기 전에 뭐 먼저 한다? 조건 먼저 쓴다. 조건은 C38번에 쓰래요. 자, 우리 고급 필터에 집중해서 막 식으로 쓰고 있는 분들도 고급 필터도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우리 고급 필터에 조건 쓰는 것처럼 식이 아니면 등급이 고급반이래요. 복사해서 C38에 붙여 넣어요. 자, 붙여 넣을 때는 찝찝하면 갑으로 붙여 넣으시면 돼요. 안 그러면 색도 들어와요. 자, 경력 점수가 5 이상이래요. 그럼 경력 점수를 복사해서 넣고 등급 옆에 넣어야지. 붙여넣기 뭐 찝찝하면 값만 할 거라 그랬어요.
오늘 진짜 막 카톡 오고 난리야. 자, 건화라고 있잖아요. 건화. 그러면 고급반 옆에 크거나 같다 오라고 쓰면 이고. 자, 이것을 엇갈리는 칸에 크거나 같다 오라고 쓰면 건화가 된다. 자, 식이 아닐 때는 지금처럼 쓰시면 돼요. 단 제목이 똑같아야 돼. 여기다 뭐 조건 제목, 제목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자, 조건 쓰고 난 다음에 평균 구한다. 자, 평균을 구하는 것은 채우기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랑 떨어져 있는 표3을 잡더라도 F4는 안 하셔도 되나. 자, 라운드와 D 에버리지 중에 D 에버리지가 끝나면 올림, 반올림, 버림 중에 할 거잖아요. 라운드를 먼저 쓴다. 자, 우리 함수 쓰기 귀찮으니까 라운드는 어떤 계산이 끝나면 뭐 반올림을 해요. 그럼 계산은 D 에버리지가 한다. 자, 우리 D에 집중해 볼까? 자, D는 어떻게 풀죠? 데이터베이스, 제목을 포함한 표 중에 제목과 표. 맨날 써서 선생님만 외워. 자, 필드는 계산해야 되는 제목. 제목 다 들어가. 자, 조건은 제목과 조건을 잡는다. 그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첫 번째, 제목과 표를 잡는다는 것은 표 3을 등급부터 모조리 잡아낸다. 두 번째, 필드, 계산해야 되는 제목자. 우리는 근무 연수의 평균이에요. 다시 문제 보세요. 자, 그럼 근무 연수라는 제목만 잡는다. 나 진짜 이렇게 끝에 올리는 거 너무 싫은데 강조하려면 어쩔 수 없나 봐. 근무 연수만 잡아야 돼요. 근무 연수만 이러면 되나? 자, 크리테리어. 자, 조건도 제목과 같이. 그래서 등급과 경력 점수를 잡는데 비어있는 셀을 잡아줘야 5호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제 내용 지우고 보여드릴게요. 반짝반짝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자, 첫 번째 인수의 표를 모조리 다 잡는다. 1번에 들어갔고요. 두 번째 인수의 근무 연수만 잡았고요. 세 번째 인수의 아래 반짝반짝 보이죠? 조건 범위를 잡았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라운드 가야지. 라운드 가서 두 번째 인수의 정수예요. 소수 자릿수 없어요. 확인. 채우기 없습니다. 자, 잘 나왔을까요? 뭐 모르지. 나왔겠지. 자, 이제 분석 작업 하겠습니다. 자, 분석 작업 지금 계속해서 뭐 우리 공개되어 있는 형부터 해서 피벗 테이블만 1번으로 계속 나오고 있는데 꼭 그러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확률적으로는 높습니다. 피벗 테이블 하래요. 그러면 외부 데이터 원본인지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인지 CSV인지 ACCDV인지 확인한다. 자, 그 안에서 쉼표로 분리되어 있고 첫행의 머리글 포함하고 자, 어떠한 열만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다른 열이 있으면 가지고 오지 말아야 돼요. 자, 데이터 모델에 데이터 추가합니다. 자, 여기까지 외부 데이터 원본의 메뉴이고 자, 우리는 그 다음 피벗 테이블에서 해야 되는 메뉴만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자, 레이아웃과 위치 잡으셔야 되고요. 그림이 아래 안 보여서 지금 제 거 그림만 그냥 보고 말씀드리면 위치는 A3번, A5번. 자, 레이아웃은 행과 열과 그다음에 보고서 필터 값까지 지금 다 들어가야 돼요. 자, 왼쪽에 있는 단추 기본팀이 근무팀이 행, 주기가 열이고 성명은 필터예요. 값은 기본급 평균이라고 된 곳이 값입니다. 자, 보고서 레이아웃이 메뉴고요. 자, 지금 직위 중에 뭐뭐만 표시되게 하라는 거 우리 필터죠. 자, 기본급의 표시 형식은 값 필드 설정해서 뭔가를 줄 겁니다. 자, 챙의 총합계는 표시되지 않도록 할 거예요. 총합계가 메뉴예요. 지워버릴까요? 총합계가 메뉴예요. 자, 아래쪽에 또 있어서 지금 있는 건 지울게요. 자, 하단에 내려가면 이제 피벗 테이블 스타일 나오죠. 스타일이 메뉴고요. 이제 옵션까지 주래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잠깐 이야기하면 조금 전에 했던 위치는 붙어있는 표의 시작점 A5번이 시작점 위치가 될 거고요. 자, 떨어져 있는 것은 필터.
자, 단추가 있는 것들은 행과 열인데 위에 있는 건 열, 왼쪽에 있는 건 행이래요. 자, 그럼 값이 중간에 있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평균 기본급 함수 써 있는 애를 찾아라. 그럼 이제 기본급의 합계가 평균이 값이 되는 거죠. 자, 데이터 넣어 보겠습니다. 분석 작업 1번 여시고 삽입 메뉴에 피벗 테이블. 자, 원본으로 쓸 거니까 피벗 테이블. 자, 피벗 테이블 만들기 위해서 외부 데이터 원본을 사용합니다. 점 찍어야지. 그리고 연결 선택을 눌러요.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더 찾아보기를 누르는 거예요. 선생님 이렇게 색깔을 칠하면 이렇게 대화 상자가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잘 따라와요. 자, 그래서 C 드라이브에 길벗 커말 1급에 엑셀 실전 모의고사까지 가면 자, 이곳에 급여 CSV. 자, 열기를 하면 마법사가 뜬다. 자, 첫 번째 단계에서 구분 기호로 분리되어 있고, 자, 두 번째 내 데이터에 머리글 표시해라. 이거 아까 우리 봤었어요. 자, 다음. 자, 이거는 쉼표로 분리되어 있다. 쉼표의 체크. 자, 다음. 글씨 깨져 나오네요, 지금. 원본 파일이 저 베트남어로 잡혀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언어로 한국어로 바꿀게요. 여러분들도 베트남어 나오면 바꿔주세요. 자, 다음 쉼표이고요. 자, 다음 뭐뭐만 가지고 오라고 한 게 있죠. 성명 가지고 올 거고 근무팁, 직위, 기본급만 가지고 올 거래요. 식대 안 가져오고. 차량 보조금, 급여 총액까지 지금 4개를 모두 다 안 가지고 온다고 해야 돼요. 교통비, 차량 보조금, 급여 총액 마칩니다. 자, 위치는 기존 워크시트의 A5번이었고 데이터 모델에 추가합니다. 확인. 자, 오른쪽에 레이아웃이 열리면 레이아웃을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성명은 떨어져 있으니까 필터이고 근무팀은 행입니다. 그리고 직위는 열로 기본급 쓴 값으로 가져가고 자, 기본급 합계를 다시 눌러서 값필드 설정 평균이다까지 해주면 레이아웃이 끝납니다. 자, 이제는 상단의 메뉴만 보고 갈게요. 확대해서 볼 테니까 여러분들도 메뉴 잘 따라와 봐요. 피벗 테이블 도구 디자인 메뉴에 두 번째 지시사항 볼게요. 레이아웃과 위치는 넣었고요. 보고서 레이아웃을 테이블 형식으로. 자, 직위 중에 필터라 그랬어요. 직위 옆에 단추 눌러서 과장, 부장, 차장만 되게 할 거래요. 자, 이거는 그냥 과장, 부장, 차장을 남기고 체크를 지우시면 돼요. 확인. 자, 네 번째 기본급에 대한 값필드 설정이랬어요. 기본급에 있는 데이터든 오른쪽에 있는 레이아웃에 있는 상자든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왼쪽 눌러서 값필드 설정을 가시면 돼요. 그리고 왼쪽 아래 표시 형식 가서 사용자 지정 범주를 누르고 천 단위 구분 기호하랬으니까 지표준 아래 0, 0.0, 샵콤마 샵샵 0. 자, 뒤에 원을 넣으라고 했어요. 쌍따옴표 원. 자, 확인해서 모든 데이터에 천 단위 구분 기호와 원이 들어가는지 볼게요. 자, 이제 530페이지 마지막 지시사항이죠. 자, 도구 디자인의 총합계 중에 행의 총합계는 표시하지 말래요. 그럼 열의 총합계만 설정이고 지금 실전 모의고사에는 계속 이렇게 반대로 나오는데 실제 시험에는 행의 총합계만 설정, 열의 총합계만 설정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디자인의 피벗 테이블 스타일 단추 눌러서 피벗 테이블은 밝게 21번. 줄 거고 자, 이 상태에서 옵션으로 행머리글, 열머리글, 줄무늬, 열을 줍니다. 자, 정답하면은 이렇게 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이 주어질 때는 그림과 같으면 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분석 작업 2번 시트로 넘어가고 문제 열어볼게요. 자, 분석 작업 2번에서는 지금 신화공에서도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느낌도 있네요. 이제 잘 섞어 놓으신 것 같아요, 문제를. 자, 조건부 서식을 하나를 풀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규칙이 셀 강조 규칙이에요. 우리 조건부 서식의 규칙 유형이 좀 많아요. 자, 중복 값에 이게 나왔네요. 뭐 서식 줄 거고. 자, 그 다음에 시나리오 나왔어요. 시나리오 뭐 이렇게 쭉 나왔는데 이 중에 우리 먼저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조건부 서식 먼저 하는 건데 문제 1번에 있는 조건부 서식은 식이 어렵기 때문에 식을 쓰고 복사하고 범위 잡고 막 가지만 원래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먼저 잡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뒤쪽에 분석 작업에 나오는 조건부 서식은 범위를 먼저 잡아준다. 그리고 조건부 서식 메뉴 열고 규칙 유형 찾아주고 나머지 해결한다. 자,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를 먼저 한다. 그래서 이름 정의를 문제에서 말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자, 단가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어쩌고 저쩌고 단가는 막 말이 있는데 이름 정의라는 말이 없죠. 자, 그러면 문제 순서대로 그냥 풀어나간다. 지시사항 순서대로 자, 단가가 다음과 같이 변동하는 경우 그랬으니까 단가가 변경 셀이 되고 먼저 잡아주면 돼요. 자, 1월 9일의 판매액 F3에서 F4의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으라고 그러잖아요. 자, F3에서 F4가 결과 셀이 되고 변동 시나리오 만들으라는 이야기는 요약이라는 이야기이다. 이런 파악이 돼야 문제를 쉽게 풀어요. 자, 이 세 가지 흐름 가지고 시나리오까지 쭉 가볼게요. 엑셀 여시고요. 조건부 서식 먼저 해볼까요? B3에서 B12번까지 블럭 먼저 잡고 홈 메뉴에 조건부 서식에 규칙 유형을 고르는데 당연히 5개를 먼저 훑고 없으면 새 규칙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셀 강조 규칙이라고 했는데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자, 중복되는 그랬으니까 중복 값에 가세요. 그리고 빨간 텍스트라고 했어요. 서식을 빨간 텍스트로 골라줍니다. 마무리가 됐어요. 확인하시면 돼요. 자, 이제 시나리오를 갈 건데 시나리오는 이름 정의가 없기 때문에 순서대로 풀면 돼요. 자, 데이터 메뉴에 좀 볼까요? 확대해서 가상 분석이라는 메뉴를 오른쪽에서 찾아요. 확대하면 이제 어디 끝인지를 잘 못 찾으시더라고요. 시나리오 관리자. 자, 시나리오 없잖아요. 추가. 시나리오의 이름은 첫 번째 지시사항에 있어요. 단가 증가. 자, 변경 셀이 저는 지금 B3에서 B12가 잡혀 있는데 아니고 I3에서 I4이다. 지금 아까 제가 박스에 놓은 단가가 변경 셀이에요. 자, 확인을 하면 입력할 수 있는 란이 떠요. 자, 이곳에 첫 번째 지시사항인 2,500원 그리고 세탁기는 2,000원으로 바꿔주신다. 자, 다시 왼쪽에 추가. 자, 이번에 두 번째 지시사항 보고 단가 감소라고 쓰고 변경 셀은 같아요. 늘 같이 나오는 편이에요. 자, 확인을 한 다음에 냉장고는 2,100원으로 세탁기는 1,600원으로 바꿔준다. 자,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확인을 하시고 자, 변동 시나리오를 만들라는 것은 요약을 의미한다. 요약 단추 누르시면 결과를 쓰래요. 자, 이때 결과는 두 가지였죠. F3과 F4이다. 그럼 쭉 내려가서 F3과 F4를 보겠다. 두 개만 잡아줘야지. 그런 다음에 확인. 자, 요약이라는 시트가 새로 빠질 거고요. 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 단가 증가, 단가 감소, 글씨가 그대로 있는지 자, 변경셀은 뭐 그대로 잡았는데 변경셀 2개가 맞는지 결과셀 2개가 맞는지 자, 아래쪽에 결과셀, 변경셀 통합해서 같은 데이터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숫자를 계속 바꿨기 때문에 뭐 18,000원, 18,000원 이렇게 나오는 일은 있으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하면 시나리오가 끝나요. 시나리오는 시트가 앞쪽에 새로 생깁니다. 자, 이제 문제 4번 볼까요? 자, 문제 4번에 1번은 차트잖아요. 기타 작업 1번 열고 차트를 일단 더블 클릭해서 차트 메뉴 상단의 리본 메뉴, 활성 메뉴와 오른쪽에 서식 메뉴를 열어놓는다. 그리고 문제 볼게요. 자, 문제 보죠. 우리 문제에서 뭐뭐 하라고 하는지 1번부터 5번까지 다 볼 겁니다. 자, 차트 제목 바꾸라고 했어요. 자, 요소를 분리하래요. 한국을 분리하라고 했어요. 자, 레이블 값을 표시할 거고요. 자, 차트 영역에 테두리 스타일 줄 거고 그림자도 줍니다. 자, 차트에 인도네시아 데이터를 추가하네요. 자, 데이터 추가하는 게 어떻게 마지막에 나왔지? 한번 해봅시다. 순서대로. 자, 엑셀 열고 차트에 제목이 이미 있어요. 그러면 제목을 클릭을 하고 자, 글꼴은 홈에 있잖아요. 홈 메뉴에 궁서체 그리고 밑줄은 실선. 자, 글꼴 옆에 실선이 밑줄이에요. 밑줄. 자, 크기는 14. 자, 한국 요소를 분리하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아래 범례라는 게 있습니다. 자, 범례 보면 한국이 이렇게 약간 주황빛 또는 조각이니까 이 주황빛 또는 조각이죠. 자, 마우스로 조각을 한번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점이 모든 영역에 다 잡혀요. 다시 주황색 영역을 한 번 더 클릭. 그래서 이 피자처럼 여기만 클릭되게 한 상태에서 끌어내는 게 분류입니다. 끌어내 주세요. 자, 동그라미 3번. 자, 차트의 데이터 모든 계열에 그랬는데 지금 여러분들 커서는 한국을 선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블럭을 해지를 하시고 자, 더하기 눌러서 데이터 레이블 옆에 단추를 누르고 자, 어떤 걸 표시해야 되는지 어디에 표시해야 되는지 나오는데 지금 숫자만 있어요. 그러니까 값인 거고요. 위치만 쭉 잡아서 바깥쪽 끝이네요.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차트 영역에 그랬죠? 차트를 클릭하시고 오른쪽에 서식 봐서 자, 이곳에 차트 옵션, 그림 영역 옵션 이런 게 있어요. 자, 이곳을 차트 영역 서식이 되게 단추를 눌러서 차트로 잡아주시고 자, 페인트 통 누르죠. 테두리 열고 가장 밑에 내려가면 둥근 모서리 있다. 자, 오각형 눌러서 그림자에 펼치시고 안쪽 가운데로 미리 설정 단추 눌러서 안쪽 가운데로 눌러준다. 자, 차트에 B9에서 C9를 이제 추가할 건데 자, 추가하는 거 이렇게 할게요. 자, 차트를 클릭을 하시면 여러분들 위에 이렇게 엑셀이 열리는데 이 열리는 엑셀에 블럭이 잡혀 있어요. 자, 블럭이 잡힐 때는 가장 쉽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오른쪽 아래 점을 보셔야 되고 당연히 내가 추가해야 되는 영역을 보시는데 영역은 9번에 있는 2개 데이터가 들어오면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점 하나에 커서를 놓으시고 밑으로 당겨요. 그러면 추가가 그냥 바로 됩니다. 5개 문제 굉장히 수월하게 풀었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키는 마지막 약속인지 아나 봐요. 자, 기타 작업 2번으로 넘어가시고 우리 매크로 해야 되겠죠? 문제 확인할게요. 자, 기타 작업 2번은 매크로가 나옵니다. 자, 어떤 매크로를 쓰라고 하는지 볼게요. 자, 필터 기능을 이용하여 B6에서 I31번에 직위가 4원이고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 그랬어요. 자, 이런 필터는 그냥 자동 필터, 쉬운 필터이다. 자, 이런 데이터를 표시하는 우수사원 보기 매크로를 만드시오 그랬어요. 자, 그럼 제가 이제 빨간색 채워져 있는 사각형을 그리기 전에 매크로를 끄셔야 되는 거죠. 자, 아래 세모에 도형 그리고 우수사원이라고 입력하고 우수사원 보기 매크로를 넣으라고 했고요. 자, 두 번째 한번 더 볼까요? 필터 기능을 다시 사용해서. 자, B16번부터 또 영역에 주기가 팀장이고 자, 아까랑 이제 좀 다른 기능이 나왔어요. 팀장이고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인 데이터를 표시하는 우수 팀장 보기라는 매크로를 만들 거래. 자, 필터 기능을 우리 2번 하는군요. 자, 아래 또 도형에 사각형에 뭐 그림 그리고 뭐 할 거고요. 자, 셀 포인터와 상관없이 영역이 다 되면 답이라고 하네요. 우리 2개 다 해보도록 하죠. 기억하셔야 되는데 이제 이런 건 저보다 빨리 풀었으면 좋겠고 제 마음에 바람이 있다면 지금 실전 모의고사 2형이잖아요. 매크로는 안 보고도 잘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네요. 자, 커서를 표 밖에 놓는다. 이게 여러분들 첫 번째 할 일이고 개발 도구의 매크로 기록 또는 작업 표시줄에 기록 단추를 눌러서 매크로 이름을 쓴다. 자, 이름은 우수 사원 복귀. 그런 다음에 확인. 자, 이제 커서를 표 안으로 넣어서 슉슉 블럭을 잡아도 되고 아니면 커서만 넣어도 돼요, 여러분. 저는 커서만 넣고 싶어요. 자, 데이터 메뉴에 정렬 및 필터에 큰 깔때기. 둘 중에 하나만 하세요. 그런 다음에 직위가 사원이고 그랬으니까 직위 옆에 생겨있는 단추를 눌러서 사원이라고 딱 떨어지게 주어질 때는 사원에 체크만 하셔도 됩니다. 굳이 텍스트 필터에 같음의 사원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자, 확인. 평균 점수가 그랬으니까 평균 점수 옆에 단추 눌러서 85점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기서는 아래쪽에 모두 선택해서 지우시면 안 되고요.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은 85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확인. 자, 그러면 필터를 하신 거죠? 뭐 해야 되지? 기록을 중지시킨다. 자, 그리고 도형 그리러 갈게요. 삽입의 도형의 사각형 범주의 직사각형을 H2번에서 H3번에 Alt를 누르고 그린 다음에 텍스트는 우수사원이라고 쓰고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를 지정합니다. 우수사원 보기로 지정합니다. 확인. 자, 커서 풀었다가 우수사원에 마우스 올렸을 때 사각형이면 된다. 자, 2번째 문제도 필터잖아요. 당연히 지금 있는 상태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저 같으면 좀 해지를 할 것 같아요. 데이터에 정렬 및 필터에 깔때기를 풀어버린다. 그래야 필터부터 갈 수가 있잖아요. 자, 2번째는 또 표 밖에 커서 놓고 데이터 개발 도구 매크로 기록을 누른다. 자, 이번에는 메뉴가 우수팀장 보기이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이제 필터가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필터로 해서 적용은 될 거예요. 근데 저는 좀 까탈스러운 편이라. 자, 표 안에 커서 놓고 데이터에 깔때기 누른다. 자, 이번에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자, 직위가 이번엔 팀장이래요. 그럼 직위 옆에 단추 눌러서 팀장에만 체크를 하고 모두 지운다. 확인. 제가 좀 전에도 팀장 풀지 않았어요? 찝찝하다. 자, 평균 점수가 85점 이상이다. 자, 숫자 필터에 크거나 같은 85이다. 확인. 나오면 개발 도구에 기록 중지한다. 자, 그리고 사각형을 그린다. 삽입의 도형의 직사각형을 I2번부터 I3번에 Alt 누르고 이쁘게 그려주세요. 자, 그런 다음에 텍스트를 우수팀장이라고 쓰고 오른쪽 마우스 매크로 지정에 가서 우수팀장 보기를 확인해 준다. 자, 잘 되나 볼까요? 우수사원 클릭하면 사원이면서 평균 넘는 애. 팀장 누르면 팀장이면서 평균 넘는 애. 제가 틀리지 않고 잘했네요. 자, 이렇게 하면 마무리가 되는 거죠. 블럭 해지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대망의 프로시저. 기타 작업 3번 하겠습니다. 쉬운 거 나왔으면 좋겠네요. 3번.
문제 파악을 빨리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가 풀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잖아. 자, 1번은 단추를 클릭하면 회원관리 폼이 나타나도록 하고 아싸, 그쵸? 점 쇼만. 자, 두 번째. 폼이 실행되면 나오면 이니티얼라이즈가 되면 자, 영역의 값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럼 로소스 까지 안 써도 되죠. 자, 정회원, 중회원, 그 다음에 뭐 이것이 콤보 상자 등급에 이렇게 등급에 정회원, 준회원 데이터가 들어가야 된대요. 애드 아이템이다. 뭐 세 개나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해볼게요. 자, 동그라미 2번은 회원관리 폼의 입력 단추를 클릭하면 폼에 입력된 데이터가 알아서 막 쫑쫑쫑 들어가야 된대. 리스트 인덱스인데 이제 할 수 있으면 하시는 거고 아니면 세 번째 문제도 볼게요. 이게 어쩌면 제가 마지막 풀이가 될 수 있으니까 세 번째를 딱 봤더니 늘 하던 대로 자, 메시지 박스 표시하는데 단추도 하나예요. 자, 제목 들어가면 되고 내용은 보아하니 날짜와 시간이 있어요. 그럼 now가 들어가겠죠? 자, 확인 단추 OK only 하나 들어가면 되네요. 그리고 폼을 종료하면 돼. 엑셀에서 종료는 업로드 미다 그랬거든요. 자, 저 같으면 1번, 3번 풀고 2번은 마지막에 시간 남으면 할 것 같아요. 자, 저도 1번, 3번 풀고 2번 풀이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조금 수월하게. 그런다고 2번 안 듣고 끄지는 마요. 자, 프로시저 할 때는 개발 도구에 디자인 모드로 가고 회원 관리를 더블 클릭한다. 자, 회원 관리 클릭이라고 나오는 곳에 일단 회원 관리 폼이 나타나야 되잖아요. 회원 관리라고 쓰고 점 쇼를 찾아준다. 되는지 볼까? 실행 단추 나왔어요. 나오면 되는 거예요. 자, 이 폼이 실행되면 그랬으니까 왼쪽에서 폼 이름 회원 관리를 더블 클릭하고 자, 회원 관리가 나오면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다시 더블 클릭한다. 자, 유저 폼 클릭이 아니고 이니티얼라이즈이다. 쭉쭉 오셔야 돼요. 자, 목록을 넣는다는 것은 어디에 목록을 넣죠? lst 신상 목록점 로소스라는 곳에 범위를 넣는다. F4 G8번 범위를 넣는다. 자, 이제 add 아이템까지 넣을까요? 자, 등급이라는 곳에는 add 아이템을 한다. add 아이템. 뭐 두 개밖에 안 되니까 with 쓰지 맙시다. 정회원. 자, 그리고 등급점 add 아이템. 그리고 준회원. 자, 학생들 잘 틀리는 거 있어요. add 아이템 다음에 등호 되게 많이 넣거든. 근데 add 아이템은 뭐죠? add 추가합니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속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등호가 없어요. 로소스는 속성이에요. 행원본. 되는지 볼게요. 실행 단추 누르고. 자, 데이터 잘 들어왔나요? 두 줄로 지금 예쁘게 들어와 있어요. 자, 등급에 눌렀더니 정회원, 준회원 잘 들어오네요. 자, 다 봅시다. 3번. 자, 종료라는 단추를 누르면 그랬으니까 종료해서 빠박. 자, 종료 클릭에 일단 메시지 박스를 만들면 된다. MSG 박스를 만들어요. 자, 내용은 나오죠. now를 할 거고 VB OK only를 주는데 제목이 길어. 회원 관리를 종료합니다. 점이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언로드 미를 하면 끝난다. 지금 계속 5개가 좀 왜 이렇게 쉽게 느껴지지? 나만 쉬운가? 자, 위에 단추 눌러서 종료를 누르면 메시지 박스 나오고 확인 누르면 닫히면 된다. 자, 일단 1번, 3번 했으니까 2번은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가볍게 좀 들어봅시다. 자, 2번 문제에서는 그냥 화면 열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폼이 나오면 이 폼에 있는 데이터가 엑셀로 들어가면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엑셀로, 폼이 엑셀로 들어갈 때는 항상 연속되어 있는 표, 지금 회원명부터 들어가 있고 한 줄 떨어져 있으니까 기준셀은 회원명입니다. 자, 여기다 우리 뭐 쓰지? 이제 내가 외우겠어. 커렌트 레이전, 이제 작게 써야지. 그러면 뭐가 나와요? 범위가 나온다.
자, 이 중에 점 로우스 그러면 여기서 셀 수 있는 게 행과 열이인데 나는 행만. 뭐예요? 카운트를 한다. 그럼 1, 2, 3, 4, 5. 5번이네. 근데 난 필요한 게 8번이다. 그럼 뭐 해준다? 더하기 3을 해준다. 자, 일단 요거 하나 써야 돼요. 변수 하나 잡을 거고. 자, 그 다음. 우리가 누르면 들어갈 수 있는 거 없는 거를 좀 볼게요. 자, 회원명 여기 있네요. 회원명 여기서 들어가면 돼요. 뭐 A,1에 들어갈 곳이에요. 자, 주소 여기 있네요. A,2에 들어가면 돼요. 자, 전화번호 A,3에 들어가면 되고 등급 A,4에 들어가면 돼서 무리 없이 들어가요. 자, 이 중에 숫자로 된 것도 하나도 없어 보여요. 점밸류도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회원 신상을 넣는 방법은 두 가지죠. 자, 지금 제가 하늘색을 해놓은 리스트에서 들어간다. 이걸 가지고 들어가면 리스트 속성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자, 엑셀에서 들어간다. 그러면 리스트 인덱스만 가지고도 들어간다. 리스트가 됐든 리스트가 인덱스가 됐든 첫 번째 데이터는 0이다. 0번이다. 그러면 엑셀에서 엑셀로 들어가면 기밀번호를 처음 찾는데 얘가 실제로는 4번에 있으니까 더하기 4를 할 것이고 자, 리스트를 이용을 하면 리스트 인덱스를 해도 0번이잖아요. 그럼 첫 번째 기밀번호가 몇 번이 되면 돼요? 0,0번이 되면 돼요. 그럼 주소는 0,1번이 되면 돼요. 리스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그래서 들어가는 곳에 따라서 행과 열의 번호가 다르다는 걸 아시면 돼요. 리스트를 가지고 들어가면 진짜 우리가 그냥 0, 1, 2, 3, 4로 주면 되고 지금 제가 분홍색 박스를 여기저기 해서 자, 엑셀에 있는 범위 중에 들어가게 되면 리스트를 쓰지 않게 되는 거죠. 리스트를 안 쓰고 리스트 인덱스만 쓰는데 엑셀의 실제 1번이 번호는 행번호가 4번이기 때문에 더하기 4를 한다. 그럼 열 번호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줘야지. 1, 2, 3, 4, 5, 6. 열 번호 6번이 회원명, 7번이 주소이다. 힘들어요. 말하는 것도 힘들어요. 자, 그런데 이게 또 깔끔하지가 않죠? 문제를 잠깐 보긴 봐야 돼요. 큰 틀은 이건데 문제에 뭐가 많았거든. 목록 상자에서 신상 목록을 선택했을 때만 데이터로 들어갈 거고요. 자, 만약에 선택을 하지 않았으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선택이 되지 않았으면 메시지를 또 표시하래요. 그러면서 목록 상자 첫 번째 항목이 선택되게 하래요, 자동으로. 자, 이거를 주라는 거네요. 자, 그럼 이거는 어떻게 줄까? 선택되지 않았다는 거는 일단 비어있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 조금 레벨을 높여볼까요? 이제 널값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리즈너를 한번 써볼게요. 제 걸로 그냥 써서 되는지 한번 볼까요? 좀 쉬운 걸로. 되면 그냥 그걸로 쓰시고 아니면 이제 이즈널까지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회원관리 써볼고 회원관리에 입력의 단추를 넣고요. 사실 대부분의 답이 선택했다, 선택하지 않았다 그러면 선택했다는 거는 이제 데이터가 0번부터 들어갔다는 거고 아니면 이제 공백이라는 소리여서 만약에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신상 목록이 공백이면 뭐 이렇게 넣어서 되면 좋고 안 되면 좀 고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메시지 박스 넣으라고 하죠? 메시지 박스. 너무 책임감이 없나? 신화공에서 답을 좀 요즘 어렵게 쓰는 편이라 신상 목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메뉴도 길다. 그리고 이제 리스트 신상 목록의 첫 번째가 된다는 거는 리스트 인덱스가 0이라는 거예요. 0이 이제 첫 번째 데이터잖아요. 0을 주고 자, 아니면 else. 자, 이제 else부터 우리가 써야 되는 거죠. 변수 a를 먼저 줘요. 아니면 a. 아까 a 3번부터 있었죠. a3 current region loss count 더하기 뭐 한다 그랬지? 3. 그래서 셀스 a,1번은 우리 b도 주자. b 참조행이고요. 자, b는 리스트 신상 목록점 리스트 인덱스 그냥 이대로 가면 돼요. 자, 그래서 셀스 a,1번은 뭐로 들어가죠? 리스트 신상 목록의 리스트 중에
리스트 똑같이 참조 범위로 들어갑니다. 자, 참조행의 0번이다. 셀스 A, 2번은 리스트 신상 목록점 리스트 중에 목록 중에 참조 번호 B의 1번이다. 셀스 A, 3번은 전화번호 들어가면 되죠. txt가 아닌가? 그냥 전화번호인가 보다. 전화번호. 맞네요. 전화번호 들어가면 되고 셀스 A, 4번은 콤보 단추였죠. CMB 콤보가 없네. 그냥 등급. 등급 맞네요. 자, 그리고 end if를 닫으면 된다. 좀 긴데 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위쪽에 신상목록 공백이 잘 들어가질지는 모르겠어요. 자, 위에 플레이 단추 눌러보고 제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어요. 입력을 누르면 오류가 발생했네요. 디버그. 디버그가 왜 셀 1에서 발생했을까요? 멈춤. 한번 다시 좀 점검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리스트 신상 목록점 인데스이고 여기 좀 다시 써볼게요. 점 리스트 0번이다. 그리고 1번이다. 막 이러면 또 선생님 긴장하는데 계속 디버그 나네. 계속 똑같은 곳에서 나네. A1번, A2번, A3번, A4번 여기도 맞고 이거를 지워볼까요? 지금 오류나는 곳을 좀 지워볼게요. 그 나머지가 되는지 좀 되게. 여기 위에 지금 입력하다, 입력하지 않았다. 지금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았잖아요. 그거를 지금 얘가 못하고 있는 거죠. 입력을 눌러도 반응이 없잖아요. 내가 선택을 안 했는데. 그러면 지금 첫 번째 했던 게 활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조금 바꿔보셔야 될 것 같아요. 거기 부분부터. 일단 오류나는 부분은 제가 지워버렸어요. 계속 오류가 나서. 자, 여기 신상 목록이 공백이다. 이게 지금 안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줄까요? 신상 목록의 값이 없다. 이래야 되잖아요. 자, 없다를 이즈널로 써볼까요? 이즈널은 함수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신상 목록의 값이 이즈널이다. 자, 이건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입력. 되네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상품 목록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보니까 첫 번째 셀이 들어갔어요. 자, 이즈널만 썼는데 지금 해결이 됐어요. 자, 그런 다음에 전화번호에 3333 빼기 3333 쓰고 자, 등급을 하나 넣어볼까요? 등급 넣고 입력을 하면 너무 많이 떨어져 나오는데 지금 제가 더하기 3을 했는데 무려 몇 개가 떨어져 나오네? 12번 행에 나오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자, A3번에 커렌트 레이전에 로스 카운트도 지금 잘 됐는데 쌤 이럴 때 막 당황하는 거야. 아까 우리 공백이 계속 입력됐나 보다. 쌤이 했던 것 중에 틀린 건 아니고 지금 데이터 한번 밀어볼게요. 지금 여기 데이터가 다 있다고 나와요. 제가 쓴 식에 삭제, 위로 밀기 이렇게 틀린 거 보면 쌤 저는 안 할게요. 이럴 것 같은데. 자, 하나 잡고 제가 넣어볼게요. 전화번호를 222에 222 그리고 등급을 하나 넣으면 제가 아까 이제 안 되네 하면서 몇 번을 눌렀잖아요. 이제 그때 공백이 들어갔던 모양이에요. 자, 입력을 누르면 자,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잘 들어갔어요. 쌤 이제 많이 해봐서 느낌으로 나 여기가 좀 틀린 것 같다라고 좀 느낌이 와서 했고 우리 아까 전에 지웠던 것도 넣어볼까요? 리스트 신상 목록점 리스트 중에 p, 0번에서 넣고
셀스 A, 2번에 자, 리스트 심상 목록점 리스트 중에 1번에서 들어가고요. 자, 이번에 또 오류 나면 이번에 또 밸류 값을 또 넣어줘야 될 것 같은데 자, 실행 누르고 3번이 전화번호 이제 귀찮아졌어. 등급을 쓰고 입력을 눌렀을 때 잘 들어가네요. 새삼원 수원 잘 들어갔죠. 조금 전에 오류는 셀스가 아니고 위쪽에 이즈널에서 났던 것 같습니다. 공백 부분에서. 자, 공백으로 써서 잘 되면 그걸로 마무리하시고 이제 안 되면 저처럼 좀 돌아오는 방법 쓰시면 돼요. 어쩔 때는 잘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쉬운 방법을 익히시고 안 되면 뭐 생각나는 대로 열심히 고쳐보고 오는 거죠. 이번 풀이는 여기까지 할까요?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어요.